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무역할 때 중국이랑 인도 쪽의 이슬람 상인들이 여기 운하로 뚫어버리고 싶다고요? 가장 얇은 데가 여기 아니야. 65km. 거리는 65km라 그런데 여기 산이 졸라 큰데요 지금? 정주영 정신을 발휘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얘들아. 현재까지 특정 종교적인 이유도 아닌데 국가의 법으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태형을 때리고 엄격하게 형벌을 집행하는 거로 유명한 나라죠.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독립을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독립을 당했다. 아마 독립을 당한 전 세계 유례 없는 국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싱가포르 어디 있죠? 이렇게 보면 꽤 커 보여요. 자, 줌아웃 합니다. 자, 이렇게 쭉쭉 여기 있네요. 728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 제주도가 1846제곱킬로미터입니다. 뭐야 그럼 지금? 제주도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수원이 121제곱킬로미터거든요. 싱가포르는 수원과 서울을 플러스 한 만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작다고 할 순 없죠. 그렇다고 엄청나게 크지도 않다. 근데 지금 싱가포르도 피곤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주변에 바로 위에 여기가 뭐야? 말레이시아죠? 바로 밑에 여기는 뭐예요? 인도네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말레이시아 땅이 여기만 말레이시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말레이시아야. 인도네시아는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이 위에가 걸쳐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야 지금 지도 다시 볼게요. 그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건데 지금 요 주변에 섬이 오지게 많습니다. 지금 이 섬 가지고 지금 개거품 물면서 싸우는 데가 있어요. 몇몇 군데. 이거는 나중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체 역사 이런 편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싱가포르는요 화교의 나라입니다. 화교가 뭐예요? 차이니즈 중국인이죠. 중국인.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명나라 청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이랑 가까웠던 요 동남아나 뭐 어딘가로 간 사람들을 이제 화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화교라는 단어가 좀 애매해요. 지금 중국 국적이랑 상관없이 그냥 화교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국적을 그냥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화교라고 하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 중에 중국 비율이 무려 75%입니다. 싱가포르 전체 인구 중 지금 중국계가 75%나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 바로 위에 있는 요 말레이시아 전체에는 중국계가 23.2%입니다. 여기도 적지 않아요. 전체 인구의 23.2%라는 거는 꽤 많은 겁니다. 지금 5,100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 23.2%면 몇 명이지? 1,183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말레이시아도 화교 비율이 굉장히 높다. 싱가포르는 75%나 된다. 최근에 와서 중국계가 저렇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명나라 청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인으로도 가고 아니면 중국 대륙에서 못 해먹겠다 못 살아먹겠다 해가지고 가고 게다가 이제 청나라 말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별의별 일 다 있죠. 간다요 중국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태평천국운동, 의화단운동, 홍수전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해서도 동남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중국 대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싱가포르에도 중국계가 많아진 거죠. 자, 근데 내가 앞서 뭐라고 했어? 싱가포르는 독립을 원치 않았는데 독립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당했느냐 이 말이에요. 싱가포르를 포함한 이 말레이 반도, 여기를 말레이 반도라고 해요. 말레이 반도에 많이 살던 말레이인 원주민이죠. 말레이시아인과 중국 화교들의 트러블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근현대사를 보면요. 화교들이 특히나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했고 게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화교들이 이 말레이시아 안에서 점차 자기들 멋대로 장악을 해가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인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화교들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화교들의 힘이 막강하고 화교들의 세력이 강했던 싱가포르를 그냥 떼어낸 겁니다. 독립을 이 양반들이 싱가포르가 원치 않아도 어거지로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독립을 원치도 않았는데 독립을 당한 싱가포르. 도대체 싱가포르는 어쩌다가 독립을 당했을까? 그 과정을 이제 좀 살펴봐야겠죠. 이 싱가포르의 역사를 알려면요. 싱가포르의 역사를 알면 안 돼요. 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요 주변의 역사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복잡합니다. 제낄 거 제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2세기부터 말레이시아 원주민이죠.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이 요 말레이 반도 지역에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레이인들 전에 인류는 여기에 언제부터 살았을까요? 기원전 4만 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섞여 기원전 43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중국 남부 아니면 대만섬 여기 살던 인종들이 어찌하다가 이렇게 만나면서 섞여요. 섞이면서 기원전 2세기 기원전 199부터 101년까지죠. 그쯤에 이제 지금의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의 유전적으로도 비슷한 그런 그 조상들이 여기에 살았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만섬이랑 요 중국 남부 사람들하고 요 말레이시아 원주민들하고 섞이기 전에는 또 다른 인종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싱가포르 여기 보이시죠? 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섬들 중에 싱가포르는 한 섬의 하나일 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지도 아시는 분들 있나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입니다. 무려 예수 탄생하고 나서 100년 뒤쯤 100년대에 그려진 지도예요. 근데 저 지도에 싱가포르가 나옵니다. 근데 자 대충 보면은 딱 봐도 지금 여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야. 여기 이집트고 여기 터키 있네요. 그리스 있고 로마 있고 이탈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있어요. 여기가 뭐 인도인가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싱가포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싱가포르랑 말레이 반도 다음에 여기 다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여길 뭐라고 하냐면 미지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 저 프톨레마이오스가 저 지도 그릴 때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모르는 곳에 가장 딱 끝에 이제 싱가포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는 곳이 이미 저 멀리에 이 유럽이랑 로마에서도 알려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원 후 100년대에.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도가 지금의 지도로 이제 점점 비슷해져 가는 거죠. 왜 싱가포르는 여기에 그려져 있었을까요? 근데 왜 여기는 미지의 세계인데 왜 싱가포르는 또 알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고대 시대에도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은 전 세계를 누빌 수가 없어. 당시에는 항해술이 그렇게 발달했을 때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무슨 바다로 나간다는 건 뒤진다는 얘기야 그냥. 지금 여기 있는 무역상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 지역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지역 사는 사람들은 여기 지역을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무역상들의 얘기와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이 지도를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크기나 이런 거는 부정확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할 때 아마 싱가포르는 고대 때도 싱가포르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지역이었거나 아니면 무역을 하는 곳이었거나 그런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 근데 그 외의 사료는 별로 없어요. 싱가포르의 고대 시대의 사료는 거의 없습니다. 로마나 이집트 정도 돼야 고대 시대의 사료가 많고 역사 자료가 많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대 시대의 사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 있는 이 말레이 반도도 고대 시대의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자세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의 역사를 알기 전에 이슬람교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어디야? 동남아야.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문을 좀 품어봐야 돼요. 분명히 지금 중동아랍에서 이슬람이 퍼져 있는데 게다가 여기는 힌두교 국가고 여기는 또 불교 국가가 많거든요. 근데 도대체 여기는 왜 생뚱맞게 이슬람이냐는 겁니다. 원래는 이 위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얀마도 불교 국가고 태국도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국가들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많이 믿었었대요. 근데 1200년대가 되면서 인도랑 중국 사이에서 이제 무역을 해야 될 곳이 딱 요 주변이야. 근데 이슬람 상인들이 이제 여기로 옵니다. 왜 올 수 있었느냐? 자, 에브리바디. 델리 만주, 델리 술탄국. 빨리 따라해. 빨리 따라해, 빨리. 일단 따라해. 델리 만주, 델리 술탄국. 빨리. 델리 술탄국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 델리 술탄국이 먹고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 델리 술탄국이 이슬람 국가였어. 근데 이 델리 술탄국이 나중에 뭐가 돼? 무굴 제국 아시죠? 타지마할 있잖아. 타지마할. 저 타지마할이 뭐예요 지금 인도에서? 무굴 제국 황제가 지 와이프 죽은 거 불쌍하다고 안타깝다면서 2만 명 백성들 척추까지 뽑아가지고 지은 거예요. 저거 22년 동안. 델리 술탄국도 이슬람 국가였고 무굴 제국도 이슬람 국가요. 1206년부터 1526년까지 델리 술탄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델리 술탄국 때 특히나 중국 대륙 국가들과 인도의 교역이 활발해져요. 근데 이 델리 술탄국이랑 이 중국 대륙이랑 무역을 하려면 여기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여기를 어떻게 가요? 인도에서 네팔이랑 카트만두 이런데 여기 부탄 이런 데를 어떻게 넘어가서 갈 거야? 말도 안 되는 히말라야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배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배 타고 역까지 갈기가 싫은 거야. 니네도 반띵 와라. 이제 수원 살면 사당까지 오고 서울 지가 저 강북 살아도 사당까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경기도 사람보다 홍대 오라 그러고 신촌 오라 그러고 잠실 오라 그러고 강북까지 해화까지 오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사당 이수까지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만나는 거야. 중간에서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인도 쪽에 있던 델리 술탄국과 무굴 제국을 통해서 이슬람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까지는 잘 안 가는데 이슬람이 여기만 유독 많단 말이야. 여기서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던 지역별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정치질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지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은 무역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요 델리 술탄국이랑 무굴 제국에서 오던 그 이슬람 상인들하고 무역을 활발하게 해야 지들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불교를 많이 믿고 있었대. 근데 이 이슬람 상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본인들의 뭐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이슬람교를 믿으면 이제 종교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더 이제 좀 친밀하게 무역이 활발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너네 불교 믿잖아 지금. 힌두교 믿잖아? 이슬람으로 바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애들보다 니네랑 더 무역을 많이 할게. 이런 식으로 이슬람이 퍼졌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1200년대를 지나서 1300, 1400년대가 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지역이 이슬람을 믿게 됩니다. 무역 때문에 그렇게 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1400년대부터 말라카 술탄국이 생겨요. 술탄국이 뭐야? 술탄이 뭐야? 이슬람 국가들의 왕을 술탄이라고 하죠. 원래는 술탄국이 아니었어요 저기가. 근데 말라카 술탄국이 된 거야.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중개무역이 굉장히 활발하던 곳입니다. 왜냐면 인도에서 솔직한 얘기로 요 밑으로 돌아서 중국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제일 빠른 건 여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무역할 때 중국이랑 인도 쪽의 이슬람 상인들이 여기 운하로 뚫어버리고 싶다고요? 아니, 남의 나라를 갑자기 뭐 운하로 뚫어버린다 그래. 근데 여기 얼마나 되냐? 나 갑자기 궁금해졌네. 가장 얇은 데가 여기 아니야? 65km? 거리는 65km라 그런데 여기 산이 졸라 큰데요 지금? 정주영 정신을 발휘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어쨌든 당시 말라카 술탄국이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역 상품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 잘 보세요. 동남아 쪽에서는 향신료가 나오고 물론 인도에서도 향신료가 나오지만 유럽에서 인도를 바라볼 때랑 인도와 동남아 중국을 바라볼 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향신료 하면 인도예요. 근데 아시아 입장에서는 뭔 향신료가 인도냐? 동남아에서도 향신료 나오고 여기서도 다 향신료 나오는데 였단 말이야. 향신료 무역하면 무조건 인도만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도랑 중국 대륙의 상인들이 이제 여기서 만납니다. 근데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향신료가 나와요. 오히려. 그리고 인도에서는 면직물, 그리고 중국에서는 비단이나 도자기가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말라카 술탄국으로 모였다 이 말이요.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던 곳이래요. 자, 근데 1511년 대항해 시대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열었던 포르투갈이 말라카 술탄국을 쳐들어옵니다. 너무너무 금싸라기 땅이야. 여기만 먹으면 수많은 국가들이 이 바다를 통과해야만 중국 대륙으로 빨리 갈 수 있고 중국 대륙에서도 인도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여기라는 걸 알고 있으니 여기만 먹어두면 개꿀이다. 포르투갈은 잘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여기를 쳐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개박살납니다. 말라카 술탄국이.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 말라카 술탄국 지역을 거의 다 먹고 다 해먹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박살이 났단 말이야. 이제 말라카 술탄국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다 죽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도자였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치꾼이었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세력들이 원래는 지금의 말레이시아 요 서쪽에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요 아래로 아니면 요 동쪽으로 짜집니다. 요 말레이시아는 포르투갈이 다 해먹을 수 있는 곳이 됐겠네요. 그렇긴 했는데 얼마 못 가요. 왜? 수많은 이 무슬림들이 많이 있던 인도네시아와 말라카 술탄국 지역에서 이교도 사탄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지역 사람들한테 민심을 일러요. 포르투갈이. 맨날 싸워. 포르투갈이 왔는데 로마 가톨릭 믿어라 이 미친 이교도 새끼들아. 어찌됐든 자기들이 거길 다스리려면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뭐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양반들은. 정말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기를 지금 포르투갈이 먹어놨다는 거는 수많은 국가들이 중개무역지로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인도 쪽에 무굴 제국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 인도네시아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 기타 등등 수많은 이슬람 상인들이 바글바글한 이 동남아와 인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무역이 일어나던 곳을 먹은 거야 포르투갈이. 근데 이교도 사탄 새끼라고 하면 말레이시아 지역의 민심뿐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인도요 무굴 제국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 인도네시아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이 가겠어요 여기를? 자기들의 이교도 사탄 취급하는 포르투갈이 여기를 먹었는데 안 가는 거야 이제. 이때부터
자카르타가 무역지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